네, 저희가 이 문제를 보면 여기서 등차 수열이 나와 있고 지금 절대값이 씌어져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일단 이 절대값 안에 항이 들어가 있으면 저희가 덧셈을 하든 뺄셈을 하든 계산을 해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단 우선적으로 AN이 지금 이렇게 부호가 바뀌는 수열인지, 그리고 만약에 바뀐다면 어느 지점에서 바뀌는지 체크를 해서 이 절대값을 먼저 벗겨준 다음에 조건 가나를 이용하여 이 등차 수열을 결정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 절대값을 벗겨주겠다라고 한다면 양상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등차 수열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가 되어 있는지,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부호가 바뀌는지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가 AN은 등차 수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공차를 D라고 하면 dn 플러스 베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근데 양상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얘를 그림을 그려보고 싶은데 함수처럼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 y는 dx 플러스 베타 이런 함수. 자, 근데 이거랑 엄연히 다른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얘 같은 경우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는 지금 등차수니까 모든 실수가 아니죠. 즉 우리는 자연수 n에 대해서만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연수를 넣었을 때 그에 따른 an을 우리가 함수처럼 생각해 보자 라는 거다 보니까 이런 가능한 모든 가능성이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애들을 점선으로 나타낸 다음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정의역인 자연수인 친구들에 대해서 그 어떤 자연수 n에 대한 함수값 an 그 점들 자연수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굵은 점으로 표현하는, 우리가 양상을 보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점선으로 나타내나 자연수인 애들,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친구들은 굵은 점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상황에서 함수처럼 생각하면 D가 기울기를 나타내죠. 이 직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D의 부호가 굉장히 중요하죠. D의 부호가 양수면 양의 기울기를 가진 직선이고 음수면 음의 기울기를 가진 직선입니다. 자, 그래서 D의 부호에 따라서 한번 케이스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D가 양수인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이때 그림을 그려보면 D가 양수인 경우, 그러면 여기가 n이고요. n이 1일 때 지금 문제에서 마이너스 7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쪽에 있다고 해볼게요. 자, 양의 기울기를 가진 애니까 AN의 양상을 생각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더 궁금한 건 AN의 절대값의 양상과 값이거든요. 그걸 생각해 보면 AN 절대값을 y축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A 1일 때는 그 값이 뭐가 될까요? 7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7이 될 거고요. 자, 절대값 양상이니까 이 AN의 이거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지금 이게 AN 절대값의 양상이니까 AN의 양상을 X축을 기준으로 위로 접어 올린 꼴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쵸? 마찬가지 방식으로 한번 두 번째 D가 음수일 때도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X축이 N 1일 때, 자, 얘는 음의 기울기를 가지니까 어떻게 떨어질까요? 이런 식으로 떨어지지 않을까요? 1일 때는 마이너스 7이잖아요. 그러니까 얘 이쪽에 있다고 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식으로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얘를 이제 AN 절대값
양상 해서 접어 올리면은 여기가 7, 증가하는 양상 접어 올리면,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D가 0인 상황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D가 0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얘도 N, 얘 그래프를 그려주면, 자 X축은 N이고요. 그 다음이 1일 때 마이너스 7 이렇게 평평하게 갈 거잖아요. 얘를 접어 올리면은 7에서 평탄한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D의 부호에 따라서 세 가지 경우를 이렇게 나타내 본 거거든요. 그러면 나의 조건을 한번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나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는 이 셋 중에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자연수의 최소값이 3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를 좀 나타내기 쉽게 A1의 절대값부터 A4 절대값까지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3이 지금 이걸 만족시키는 최소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부등식의 방향, 부등호의 방향이 이런 식으로 돼야 될 거예요. 자, 이쪽은 반대로. 그리고 요새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얘를 부등을 화살표로 증감을 나타내 볼게요. 얘 A1, A2 넘어갈 때는 감소 또는 같을 수 있겠죠. A2, A3도 같을 수도 있지만 감소. A3, A4에선 증가, 커지는 방향. 이런 식으로 돼야 한다. 이게 나의 조건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경우로 넘어가 생각해 볼게요. 지금 알 수 있는 게 이 두 번째 경우는 계속 증가하는 양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1, 2, 2, 3 감소하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얘는 안 된다. 3도 계속 똑같아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증가하는, 커지는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안 되는구나. 자,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D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양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N이 1, 2, 3, 4 자, 1, 2, 3, 4 자,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 오른쪽 했을 때 어디에 들어간지 생각해 보면 구체화하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서 보면 저희가 하나씩 2나 3, 4 어디에 들어갈지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2가 오른쪽에 있다 생각해 볼게요. 그럼 3도 당연히 오른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2, 3이 증가해야 되는데 2에서 3으로 갈 때, 근데 여기서 보면 2에서 3으로 갈 때 작아지잖아요. 그럼 2는 어디 있어야 될까요? 2는 왼쪽 픽스. 자, 4의 위치를 생각해 볼게요. 4가 만약에 이쪽에 들어가 봐요. 그럼 3도 어디 있어야 돼?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3에서 4로 갈 때 그럼 작아져야겠죠. 근데 우리 나의 조건에서 3에서 4로 갈 때는 증가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4도 반드시 이쪽에 있어야 되고 3은 4친구는 여기 있고요.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쓸게요. 3은 그냥 자, 이렇게 될 거고, 자, 4친구는 N은 4는 오른쪽에 있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4 오른쪽 픽스. 자, 여기서 드는 생각이 3은 어디에 들어갈까 라는 생각이에요. 3은 왼쪽 오른쪽 중에 어디로 들어갈까. 3이 만약에 오른쪽에 있다고 한다면 무슨 말이냐면 이 검은색 점선이 수열 AN의 양상에 나타나잖아요. 그럼 오른쪽에 있다는 건 A3가 양수라는 것을 의미하고 왼쪽에 있다라는 건 A3가 음수라는 걸 의미하겠네. 그러면 우리는 A3의 부호에 따라서 한번 나눠가지고 경우를 나눠 생각해 볼게요. 자, A3가 양수인 경우, 자, 이거 나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X축은 N, 여기는 AN의 절대값. 그러면 여기서 1일 때는 7이라고 했고 D는 0보다 크다라는 게 확정이 됐으니까
이런 형식으로 V자 형태의 양상을 띠겠죠. 자, 2는 이쪽 확정, 4는 이쪽 픽스, 3은 A3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쪽에 들어간 형태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A3가 0보다 작을 경우 또 그림을 그려놓고 한꺼번에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1일 때 7, 얘는 7입니다.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D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V자 형태, 2는 왼쪽, 4는 오른쪽. 자, 그럼 3은 이쪽에 있겠네요. 이때는. 자, 지금 두 상황을 나타내 봤고요. 자, 결국에 이거 다시 그려볼게요. 자, 이제 결국에 우리가 뭘 체크해야 될까요? 나의 경우에 부합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1번부터 보면 1, 2가 작아지고, 자, 여기서 봅시다. 지금 1, 2에서 작아지고 3, 4에서 커지는 건 너무나 확실해요. 근데 여기서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건 2, 3 넘어갈 때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A2가 여기 있고 A3이 원래 작아야 되잖아요. 절대값이 A2 절대값이 A3 절대값보다 작아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3이 좀 뒤로 가면 커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른 건 상관이 없는데 1번 경우에선 A2에서 A3로 넘어갈 때 이때가 정말 작아지거나 같은지, 작거나 같은지를 한 번 더 확인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이건 당연하게 아니구나. 자, A2가 A3보다 크다고 해서 이거는 당연히 아니구나. 당연한 건 아니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해줘야 돼. 자, 이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A2가 0보다 크다고 해서 당연히 이걸 만족하는 건 아니구나. 이걸 생각을 해줘야 되고, 이 상황에서 보면 A2는 지금 어디에 있죠? A2는 이쪽에 있으니까 음수라는 걸 알 수 있죠. 맞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A2.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 경우에서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 지금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얘를 이쪽으로 갖고 올게. 계속 보니까 귀찮지? 자, 여기선 이게 문제거든? 맞니? 보이니? 자, 2번 상황인데, 자, 이렇게 1에서 2로는 작아져, 2에서 3은 작아져.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 구간이라고. 3, 4. 왜냐하면 지금 A3 여기 있고 절대값, A4 절대값이 원래 더 커야 되는데 만약에 4가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어요. 그럼 작아질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이게 A3의 절대값이 이거는 당연한 게 아니구나. 얘를 한 번 더 확인을 해줘야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A3는 문제에서 여기서 조건에서 음수라고 했으니까 A3, 여기서는 A4는 양수죠. 자, 우리 기억 안 날까봐 다시 보자면, 지금 여기서 보면요, 일단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쪽에 있기 때문에 검은색이 이 빨간색으로 한 게 AN의 양상입니다. 그래서 A4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두 번째 조건에선 이거를 만족해야 되고 첫 번째 조건은 이걸 만족해야 되는구나. 그럼 우리가 D를 이용해서 이 A를 표현해 줘 볼게요. 그러면 얘는 첫 번째 항 더하기 n-1d에서 이렇게 표현할 것이고, 첫 번째 항 -1d -7 플러스 2d. 자, 그럼 이 두 부등식을 만족해야겠죠? 이 두 부등식을 모두 만족하는 거가 1번의 경우가 될 거고, 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든 생각이, 우리가 A3는 0인 경우를 안 했잖아요. 근데 A3가 0인 경우, 물론 지금 아까
세 번째로 또 새로 빼서 계산할 수 있겠지만 사실 웬만하면 A3가 0인 경우 이거는 넣어서 같이 해보면 좀 좋으니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A3는 0. 자, 이렇게 했을 때 위가 n이고 얘가 절대값 an. 자, 그랬을 때 1일 때 7일 거고 보이시죠? 자, 그리고 3일 때 0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될 건데 그럼 A3가 0인 경우에는 1, 2 작아지고 2, 3 작아지고 1, 2 작아지고 2, 3 작아지고 3, 4 커지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 두 개를 다 만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만족하는 상황인데 A3는 0일 때 지금 보면은 A3의 절대값이 이렇게 빠질 때 A3가 양수이기 때문에 그냥 A3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넣어서 생각해도 문제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다시 말할게요. 이 양수기 때문에 나올 때 그러면 여기다 그냥 같이 넣어줘서 생각해도 상관이 없다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도 같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같이 한번 함께 포함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A3는 0인 상황까지 포함해서 한꺼번에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부등식에 만족하는 범위를 보면은 이게 여기서는 D가 계산하면 3분의 14고 얘는 2분의 7이 나오거든요. 1번 경우에선 D가 이걸 만족해야겠구나를 알 수 있어요. 마지막에 우리가 안 쓴 조건 가를 갖고 와서 계산해 보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안 쓴 조건이 가니까 자, 지금 여기서는 1하고 2에 대해서는요 A1, A2는 지금 음수잖아요.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A2 3부터는 쭉 양수겠죠. A5, A6는 값이 어떻게 된다? 얘는 똑같이 아까 했던 것처럼 D로 바꿔서 표현할게요. 13D 빼기 4. 자, 가가 27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D가 13분의 41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13분의 41이잖아. 걔는 여기에 속하지 않아. 2분의 7보다 작은 애기 때문에 13분의 41은 D는 13분의 41은 얘보다 작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거에 해당되지가 않는다라는 거. 얘가 13D-14고 이게 27인데 정리하면 이거고 이거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자, D는 13분의 41인데 얘는 2분의 7보다 작기 때문에 이 범위에 안 들어가는데? 라는 걸 알 수 있어. 일반 안 되겠구나. 이 경우를 만족해야 되는데 지금 가의 조건을 만족하는 D가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 자, 두 번째 경우를 마저 생각을 해주면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7D 플러스 2D가 0보다 작다. 얘도 표현해주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 계산을 해주면 각각 둘 다 계산해주면 이렇게 된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을까요? 자, 이거를 풀어서 계산해주면 5분의 14 나오거든요. 이렇게 얘도. 자, 그러면 이번 경우에선 이 D의 범위를 만족해야겠다라는 것이 나올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똑같이 가의 조건 이용해서 계산해주면 지금 여기선 1, 2, 3가 양수가 되겠죠. 왜? 왼쪽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A1, A2, A3는 지금 보면 미안, 내가 잘못 말했다. 음수가 되겠지.
음수가 될 거예요. 죄송합니다. A1, 2, 3는 왼쪽에 있으니까 음수가 되겠지. 이게 지금 AN의 양상이죠. 그럼 AN은 음수가 될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A2, 마이너스 A3 절대값이 다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겠죠. 4, 5, 6부터는 오른쪽이니까 4, A5, A6 양수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대로 나올 거예요. 1, 2, 3는 지금 얘네가 왼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검은색이 AN의 양수이기 때문에 계속 마이너스 붙여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계산을 해주면 D로 표현을 해주면 9D가 돼요. 9D는 27, D는 3. D는 3은 지금 여기 넣어보면 이게 딱 이 범위 안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D는 3이겠구나. 최종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A8을 구해야 되는데 얘는 첫째 항에서 7 곱하기 3은 14가 나오는구나 하고 계산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